결정을 능숙하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그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 결정을 못해서 고민입니다. 선택의 실패는 없다. 다시 선택하면 그만이다. 큰 마음 먹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불안 때문에 좀처럼 선택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선택한 후에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좋은 선택지를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환경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해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선택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선택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놓인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택이란 주변을 개선하는 것이자 스스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개선은 몇 번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시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다시 선택하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커다란 선택 중 하나인 이직 역시 종신고용제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인생의 굵직한 사건마저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소한 일상의 선택이야 가볍게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선택한 것이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한다면 원래 선택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일이지만 모처럼 친구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새로운 식당을 선택해서 찾아갔는데 음식이 맛없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럴 때 화도 나고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왜 이런 식당에 오자고 했을까? 왜 이 메뉴를 선택했을까? 라고 후회하고 있으면 점점 짜증이 날 뿐입니다. 하지만 디저트만큼은 맛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지. 혹은 다음에는 확실히 맛있는 메뉴를 대접해야지. 라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 짜증은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선택을 다시 할 때에는 이전에 고른 선택지를 단순히 다시 선택하기보다는 그 후회나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목적에 맞도록 새롭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을 후회하기보다 전환점으로 생각하자. 10년 전이라면 완전히 낯선 새로운 업종에 도전한다는 것은 위험성도 크고 굳이 안정된 대기업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본사에 남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 자신이 그 분야에 흥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0년 후에 그 선택을 실패라고 평가하고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대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후회해야 할 것은 10년 전의 선택이 아니라 그 10년 동안에 적극적으로 다른 선택지나 다른 진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경우 본사에서 실력을 쌓으려는 노력을 지속했다면 사양업계라 하더라도 높고 탄탄한 지위에 올랐을지도 모르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좋은 타이밍에 자회사로 옮기겠다는 청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이직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선택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시대는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람도 꾸준히 성장합니다. 주변도 달라지고 자신도 예전 그대로가 아닙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을 토대로 과거를 평가하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에 감정과 시간을 사용할 바에야 차라리 선택하는 것을 노력해서 정답으로 만드는 편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과거에 내린 최선의 선택이든 시간과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든 주위의 이해관계를 따져 내린 타협의 선택이든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해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끊임없는 선택 중에 하나의 선택에 실패하더라도 인생 그 자체에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둘,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을 바꾸고 더 행복해지자. 선택하는데 자신감이 없다면 역시 선택에 실패했는지도 몰라 라고 불안을 느끼거나 후회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의 행복이라는 커다란 목적을 위해 정서적 선택력과 논리적 선택력을 확실히 조합해서 자신에게 최선을 선택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행복한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에 불안을 느낀다면 온 힘을 다해 그 선택을 긍정하세요. 온 힘을 다해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세요. 스스로 그 선택에 관해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고 나서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다시 선택하세요. 어설픈 선택을 했다고 느낀다면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끊임없이 서툰 선택을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는 내 선택을 약간 후회하고 있는지도 몰라.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기분을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매우 부정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을 때 이제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충고했지만 저에게는 도전이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라는 생각만 들었기 때문이죠. 사물을 바라보는 견해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고 행복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아쉽구나.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으니 더 소중하게 여기자라고 생각하거나 반쯤 비어 있으니까 술을 넣어서 칵테일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뜻 실패한 선택처럼 보이는 물이 반밖에 들어있지 않은 컵도 훌륭한 선택의 결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감정도 생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향하는 말과 스스로에게 향하는 말을 바꾼다면 사고방식과 감정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선택이 좋다고 느꼈을 때의 감각과 감정은 또 그 이유는 이 선택에 좋은 점이 있다면, 이 선택에 의해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 선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선택은 좋은 선택이다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 반대로 그 마음은 반발을 느끼고 생각과 아이디어를 멈춰버립니다.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장점 찾기를 유도해야 합니다. 장점을 깨닫고 발견하면 새롭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말에는 영혼과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선택을 서툴게 하는 함정에서 벗어나 지금의 선택과 앞으로의 선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듭시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인기 강좌에서는 성공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부른다고 가르칩니다. 없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눈을 돌리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진실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환자들의 완화 의료에 종사하는 한 간호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환자들이 꺼내놓는 후회의 말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선택과 관련된 후회가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째,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나답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꿈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절반의 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환자들은 죽기 직전에야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습관이나 패턴에 사로잡힌 채 변화를 두려워하고 남들에게나 자신에게나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속여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심으로 행복을 원했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선택을 피해왔던 것을 환자들은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다운 것,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의 본질을 선택하고 직장이나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과 의식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은 그 점을 잘 가르쳐 줍니다. 성공은 선택이다. Success is a choice.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작은 선택이나 큰 선택이 쌓여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그러나 공포심으로 인해 선택을 미루거나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 성공 여부는 선택에 달려 있다. 이것은 크리스 라이틀의 저서 풀코스 서비스로 팔아라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택은 곧 우리의 삶이고 잘 사는 비결은 곧 선택입니다. 이 말을 알찬 인생을 살아가는 힌트로 삼는다면 우리는 일단 나답게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기, 행복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선택지에서 나답게 나의 행복에 어울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나아감으로써 자기다운 행복한 인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선택 달인이 되는 길은 인생이 지속되는 한 꾸준히 노력하며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을 선택한다 라는 강력한 의사를 지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 행복에 가장 영향을 주는 리더로서 정서적 선택력과 논리적 선택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나가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아니라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다 라는 자부심을 품을 수 있도록 합시다.